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다음날 또 오르고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장 초반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종목에 대한 전략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현물 쪽에 매수 유입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실시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단연 시세적으로 오늘 돋보이네요. 3% 이상 올라가고 있죠. 그 전날 5% 급등했다, 어제 5% 빠졌다, 오늘 또 다시 3% 올라가는 정말 드라마틱한 주가 변동을 보여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22만 5천 원까지 올렸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밤사이 미국장 내에서 반도체 강세가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의 호실적에 반응하면서 밸류업 이벤트 기대감도 있겠죠. 금융주들 강세 흐름 KB금융 중심으로 조금 돋보이게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증권사 보고서 목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 한 30% 더 있다라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실적과 수주 모멘텀을 최근에 받아가며 안정적인 시세를 보여줍니다. 그 밖에 오늘 가장 중요한 섹터는 전력기기 쪽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 행정부에서 이 송배전망 그리드 신재생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가장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종목별 개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우선 리뷰부터 해볼게요. 앞서 조선 얘기했었으니까 저희 하나엔진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4월 19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20%에 육박합니다. 요즘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엔진 이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엔진은 1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기대대로 실적이 잘 나왔고요. 기대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194억 나왔는데 뭐 일회성 이익 반영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좀 좋았던 거는 이중연료 추진 엔진의 수익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1분기에 인도했던 이중연료 엔진은 모두 LNG 사양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회사가 뭐 설계라든지 자재를 조달하는 분들 그다음에 뭐 시운전 인도까지 양산 체제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 이후로 인도되는 물량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실적에서 보여줬던 부분을 그대로 저는 좀 그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실적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는 14,000원을 제시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로는 목표 주가 부근 도달했기 때문에 뭐 타익 실현하셔도 되겠지만 중장기 투자자 분들의 경우에는 16,000원까지 전 기다려볼 만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1분기 실적 시즌에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잘 모니터링 하시면 올해 내내 수익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23년에 코스메카 코리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4분기 안 좋았지만 1분기 턴어라운드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계속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1분기 실적 보시고 올해 내내 실적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될 종목들 잘 추려보시면 올해 성과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 좋고 관심을 강하게 받으면서 조선 기자재 전반에 관심을 좀 불러일으켰던 하나엔진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더라도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16,000원 얘기해 주셨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잡아볼 수 있는 건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곳이 한 해 결실을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힌트를 포착하자라는 겁니다. 자, 타이거 일렉은 어떨까요? 지난주에 저희 말씀을 주셨고 월요일에 주가가 좀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금세 그걸 또 회복을 합니다. 타이거 일렉 AS 부탁드릴게요. 타이거 일렉도 이제 그 애널리스트 커버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수급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네, 저는 SK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하고 이제 빠졌는데 어제 주요하게 보실 부분이 SSD라든지 낸드 쪽은 굉장히 밸류체인들 강하게 상승했거든요. 오늘도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저는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낸드
업황 좋은 거, 그다음에 SSD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거 보신다면 타이거렉은 좀 홀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타이거렉은 일단 지속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장도 좋은 시세 나서 굉장히 반가운데 꾸준히 끌고 가면서 중간에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사모펀드 연기금은 어느 쪽에 한 주 관심을 뒀었는지 열어보시죠. 노란색은 화장품, 그리고 상아색은 의료기기 쪽, 이구산업과 같은 구리도 보이고요. BCNC, AP시스템, 테스 같은 반도체 쪽도 보입니다. BCNC는 커츠 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갖고 왔던 차트보다 좀 변화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반도체 종목 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선이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 달라 그러네요. 보이실 거예요. STX 엔진. 네. 그 전력 인프라나 화장품, 의료기기는 지금 1분기 실적에 항상 모범생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적 시즌에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최근에 반도체가 뭔가 이제 느낌표에서 물음표로 약간은 조금 바뀌는 변곡점 같은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러면은 반도체가 아니어도 어쨌든 수익을 봐야 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대안의 섹터를 찾은 것이 저는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계속 사실 실적 부분이 물음표였거든요. 아니 좋다는데 도대체 왜 실적이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1분기 때 조선 기자재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대형 조선주들의 실적에 선행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엔진이 실적에 턴어라운드가 됐다, 이 말은 즉슨 그러면은 대형 조선주들도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 좀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조선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일단 신조성과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수에다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가 강달러 기조잖아요. 그것도 약간 조선에게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거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최근에 조용하게 바닥에서 반등한 것은 여전히 업황이 견조하기 때문인데, 클락슨 신조성과 지수가 최근에 183.54 기록하면서 전고점이 2008년에 189인데 거기에 근접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뭐 발주도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성과가 높은 친환경 선박 수요가 좀 좋아지고 있고, 일단 1분기 그러니까 뭐 지금 3차 슈퍼사이클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3차 슈퍼사이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업사이클의 초입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시장의 결대로 따라가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적 회복은 아직 좀 더딥니다. 하지만 실적 흑자 전환의 방향성은 좀 명확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1분기는 약간 영업이익 컨셉 미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자 다 합쳐서. 하지만 그래도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원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좀 당분간은 높은 수준 유지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선박 수주 금액을 이제 달러로 받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대표적으로 원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에 수혜주고요. 그다음에 환율 상승에 따라서 환차익도 있고 원자재 결제 부담이 또 덜어지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업황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좀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조선사가 이제 반도체 완전 극강의 쏠림이었다면 네네. 그것이 살짝 완화돼서 분산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한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수급적으로도 왜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지 저희에게 납득시켜 주셨네요. 수급에 의한 특징 섹터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현대로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이 두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수주와 실적 싣고 올해도 달린다.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못 갔다 뭐 이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정작 차트 열어놓고 보면 괜찮았거든요. 현대로템. 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다가 살칠 좀 쉬었고요. 그 쉬는 동안에 현대로템이 좀 달렸고, 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늘을 나는 아이고 얘는 땅을. 예, 그래서 못 날아갔나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땅을 점령하는 이 친구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 방산주는 실적
그러니까 수주의 기대감 그리고 실적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현대로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1분기부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하나에어로나 레라이즈 엑스원이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모멘텀은 좋은데 1분기 실적은 사실 영업이익단이 거의 다 대부분 미스할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 되니까 현대로템 쪽으로 더 수급이 좀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이번에 영업이익 591억 원 달성을 하면서 아마도 지난 4분기에 이어서 또 서프라이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철도 부문 매출 감소는 다소 아쉽지만 아무래도 폴란드 2차 폴란드 K2 전차가 1분기에 18대가 이제 현지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1분기에 실적에 반영된 K2 전차 수출액이 2,700억 수준으로 네. 추정되고요. 납품된 18대 중에서 인도 기준 매출 인식 잔여분 4대는 이제 2분기 매출로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 중에서 1분기부터 치고 달릴 수 있는 이익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22년도 8월에 폴란드 군비청과 이제 K2 전차 긴급 소요분 180대에 대한 1차 문을 네. 계약을 했고 22년에 10대, 23년에 18대 공급했고 28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군에서 K2 전차를 임차해가지고 폴란드 향으로 수출하는 개필러 물량이기 때문에 매출은 이제 인도 기준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게 전문 용어가 나와요. 개필러? 라는 네.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군에서 구형 전차와 차기 신규 전차 도입 시기의 사이를 메꾸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 차세대 전차 도입 계획을 발표했던 이제 폴란드가 노후화된 구형 전차를 이제 신속하게 좀 대체를 하고 싶어서 네. 한국에서 생산되는 이제 K2 전차 180대를 우선 내가 받겠다라고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방송 시작 바로 직전에 현대로템이 실적을 냈어요. 네. 네, 1분기 영업이익 447억 원, 전년 대비 40% 증가. 어찌됐건 컨센 추정을 좀 상회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수치 네. 추정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 발표되고 나서 한 5%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한 3% 정도로 낙폭을 줄여둔 상황입니다. 현대 로템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같이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포인트는 앞서 살짝 얘기 주셨습니다만 키워드 폴란드입니다. 요즘 방산 섹터 투자할 때는 항상 일단 폴란드 뉴스 자고 일어나서 검색부터 하는 게 국룰인데 이제 폴란드에 대한 기대감, 2차 수주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수주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계속 폴란드 2차는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 좀 미스 났을 때 빠지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난 2월에 법정자본금 한도를 10조 원으로 상향한 수출입 그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그 현재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14조 8천억 원에서 10조를 이제 추가로 출자하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외국 해외로 수출하는 부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한 건데 결국 이제 기본협정에 따라서 2차 이행계약 잔여분 820대에 대한 협상이 좀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게 될 320대, 그다음에 폴란드 현지에서 이제 생산하게 될 500대로 구성이 될 것 같고 네. 공급 시기는 아마 2차 이제 수주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26년도. 그래서 25년도까지는 요거 이제 폴란드 1차로 이제 실적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2차가 없으면 그럼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2차가 수주가 된다면 26년부터도 그러니까 좀 이제 빅사이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규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은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에 루마니아 쪽에서 우주항공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K2 전차 실거래 사격 비롯해서 시연을 또 펼칠 예정이니까 아마도 뭐 중동이라든지 루마니아 추가적인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지역 등의 이제 수출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도 저희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수출주이고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갖고 있는 방산주. 그중에서 현대 로템 가격은 올해 시작할 때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랐어요. 한 25,000원에서 지금 4만 원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49,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49,500원 잡고 현대 로템 같이 관심 두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태웅 다시 봐야 할 때 최근에 안 그래도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인데 단조 회사잖아요. 이렇게 철을 녹여서 때려서 모양을 틀을 만드는 그 단조 쪽인데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2007년도에 코스닥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시가총액. 네, 자유형 단조 부품업체고 네. 크게 사업은 이제 그 단조 하고 있고 제강으로 나누는데 먼저 이제 단조 사업부는 자유형 단조가 메인이고요. 자유형 단조라는 거는 이제 금형을 사용할 수 없는 규격이 크고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 생산을 하는 거고 이제 이 회사는 그 국내 최대 규모의 프레스 와 최대 규모의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기술력도 좋지만 어떤 캐펙스도 굉장히 넉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방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좋게 얘기했던 조선, 그다음에 풍력, 뭐 원자력, 그다음에 뭐 플랜트 쪽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강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4천억 원, 실투자 금액은 한 5천억 원 정도 들여서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와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본업을 위해서 재투자를 단행하기에는 이제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 투자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어요. 네. 네, 되게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왔고 삼각비 레벨이 이제 높아졌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은 요게 투자를 하고 나서 전방이 좋아지면 또 모르겠는데 전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삼각기가 막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가 수주를 또 막 하면서 수익성 되게 안 좋았고 그래서 17년부터 19년도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삼각비도 이제 점차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는 좀 내가 버는 돈이 고스란히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방이 이제 플랜트, 원자력 혹은 조선 등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좀 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볼 것은 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 사이클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 초호황으로 표현되는 이제 조선의 슈퍼 사이클이 사실 2차까지는 진행이 완전히 완료가 됐고 3차가 맞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굳이 그거를 지금 3차가 아니면 어떻고 뭐 맞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긍정적인 업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사이클 당시에 이 회사의 역할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2007년도에 시총 1위라고 했잖아요. 2007년도에 연간 1,000억 원의 매출을 시현한 이력이 있고 22년에 조선 매출은 이제 한 500억대로 이미 지금 조금 실적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좀 삼성중공업향 같은 수익성 좀 높은 물량들을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국내 조선사가 신조성가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조선 그 신조성가가 높아지면은 기자재 업체들 마진율도 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조 부품 같은 경우도 마진세 개선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8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예상 영업이익이 8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약간은 물음표가 되다 보니 다른 쪽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기관 투자들이. 근데 딱 눈에 포착된 게 태웅이었던 것 같아요. 태웅 쪽으로 집중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1분기 실적부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방이 좋아질 때 또 이 회사를 봐야 되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월에는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3, 4월경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태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고 가시는지? 네, 목표가는 27,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의 목표 라인 잡고 태웅, 전방산업향, 업황 개선을 보면서 관심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섹터와 그 안에서 좀 유망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